전라수다 북한수다 9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주선화 기자가 얼마 전에 취재차 백두산을 갔다 왔습니다. 그 뒷얘기 한번 해보죠. 여행 얘기요? 네, 백두산 가서 뭘 느꼈는지, 뭐 북한 식당 이런 데도 좀 들어가 봤는지. 예. 네. 제가 동북 삼성? 네. 예, 그래서 단둥, 음. 장배, 그러니까 북한으로 말하면 해산, 신의주, 의주, 자강도 네. 다 돌고 왔어요. 아. 5박 6일 동안. 아니 어떻게 오. 그러니까 중국 접경지대, 예, 중국 그 접경지대를 이렇게 한번 쭉. 예, 탐방했어요. 네. 5박 6일 동안 그걸 갔는데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중국에서는 두만강을 도문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도문. 예, 네. 도문. 예, 그리고 도문강에 가서 배를 타게 하는데 북한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평강 무슨 역이라는지 광양역인가 이게 역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북한의 역전, 예, 북한의 역전은 인테리어가 똑같아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거.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똑같으니까 그 어느 곳에 있어도 아 저건 역전이다 하는 게 딱 표가 나는데 애들이 망원경을 봤는데 애들이 막 그 앞에서 노는 거예요. 그 층계 역전.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던 남한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니까 애들이 저 추운데 왜 저 앞에 있냐. 그래서 제가 이게 유치원이나 타가소가 문을 열지 않으니까 역전 대합실문은 항상 열려져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추우면 그 안에 두고 아마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어서 아마 저 앞에서 놀 것이다 하니까 이게 같이 가신 분들이 너무 마음 아파하고 머리 그리고 팔로 나오진 않았는지 저희는 그 저기 단동 그짝에 가니까 북한의 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단섬. 양쪽이 다 북한인 거예요. 비단섬, 그 꼭대 그 가운데를 유람선이 40분 동안 도는 코스가 있는데 참 놀라운 게 북한 사람들이 그 배에다가 자전거를 싣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하고 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하고 소리쳤어요. 근데 앞에 그 인민군대 군관이 앞에 딱 서 있고 뒤에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북한식 쯔메리 있잖아요. 쯔메리 그런데 쭈메리는 이렇게 뭐죠? 이렇게 딱 예, 근데 손을 같이 흔드는 거예요. 손을 저는 못 흔든다는 걸 그랬는데, 예, 그래서 아저씨 했는데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탈북자예요. 예, 그래서 진짜 아니 그런 말이 막 나가고 싶더라고요. 네. 저도 북한 사람이에요. 막 이런 말을. 나 탈북자예요. 아 근데 그러면 또 안 되죠. 북한 사람이 하면 구원해 주려고 해요. 예, 그래서 아 그러면 저 사람이 미국과 남조선 계례 도당들에 의해서 아마 납치돼 간 줄 알고 아마 저를 막 네. 저는 의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온 한국인데. 저는 탈북해서 살잖아요. 아 근데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옆에 사람이 있고 단동에 보위원들이 쫙 깔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고 단동에는 중국 사람보다 무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곡당을 딱 보니까 이게 뭐랄까 그 전까지 버스에서 저곡당. 히히하 했어요. 근데 고향 땅. 예, 고향 땅. 근데 네. 솔직히 뭐 단동 쪽은 제 고향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저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입에 오른 게 딱 보는데 풀 때만 봤는데 그냥 눈물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배가 빼앗긴 저복인 건 맞지. 네, 그래서 배가 그쪽으로 조금만 그리고 거기 막 염소가 막 있고 그래서 아 내가 북한에 있었으면 저 염소를 잡아다 중국에 팔면 돈 얼마를 받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나고 그 와중에도 장사할 생각이. 그렇죠. 네. 이제 장사로 이게 뼈가 묻어서 네. 그리고 막 그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군인들은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데 저희 고향 그 두만강 그 무산 그쪽에 가니까 이게 다른 데는 그냥 눈물만 났어요. 근데 고향 집을 딱 보는데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 선아 씨가 살던 예, 바로 그 집에 집이. 예, 근데 버스에서 딱 봤는데 이 운전기사가 중국 사람이 돼서 한국말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이드가 다행히 그래도 이게 한국말을 알아서 그러니까 버스가 가는 로정에 있으니까 거기를 무심코 세우지 못해요. 근데 제가 사람이 자기 집은 알리잖아요. 오 맞아 하는데 저희 집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통곡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가 갑자기 차를 딱 세운 거예요. 왜 그래요? 금방 히히하 하던 여자가 갑자기 막 웃은 눈을 막 창문 두드리면서 아버지를 찾지 저거 우리 지붕이에요 막 이거 어떻게 해야 하면 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역서질 한 것 같아요. 거기서 막 통곡을 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그 버스 가니까 큰 버스에 타는 사람들이 숨어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버스 기사가 세웠어요 그 자리. 그 다음에 내려니까 사람들이 내려라 그래도 고향 집에 대고 절이라도 하고 가라 했는데 너무 통곡을 치는 바람에 못 내렸어요. 그 다음에 안 되겠더라고. 아 이게 내려야겠다. 그래서 딱 내렸는데 제가 탈북했던 그 층계 내려왔던 그 층계 계단
그게 다 보니까 저게 제가 근데 옆에서 딱 보니까 그게 주변에 보위원들이 이렇게 많을 것 같아. 손짓을 하지 말래요. 그냥 제가 그 턱으로 가리켰어요. 저기가 제가 넘어가다가 사람들이 제 주위에 포위해 있었어요. 보지 못하게 하면. 왜냐면 중국 측에 보위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슥슥 탐방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정말 통곡을 치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버스에 탔는데 버스가 천천히 가기 시작했는데 점점 시야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많이 울어서 그날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쟤를 보는데 넋이 나간 사람 그 딸들가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고향집이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저 층계를 올라서서 골목길에서 10분이면 저희 집에 가요. 그래서 야 어떻게 나 저걸 훌 넘어서 집에 가서 대문이라도 열어보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쉼없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거기 지금 누가 사시나요? 가족이 다 있죠. 저는 저만 왔잖아요. 저만 와. 그러면 그렇게 망원경으로 보면 가족들이 들락날락하는 거를 볼 수도 볼 있을 수도 텐데. 있겠네. 근데 이렇게 딱 산 밑에 있다 나니까 지붕만 네. 보이는데 저희 집이 커요. 그러다 나니까 지붕이 보이는데 그 빨간 기와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쯤 아버님은 그 안에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비라도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아빠가 비 오면 지붕이 샌다고 항상 비 오고 조금 있으면 사다리를 타고 지붕을 손질하러 올라가요. 그러면 그 모습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비도 안 왔고 그러니까 그냥 항상 바람이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말들을 제가 계속 수없이 하더라고요. 조금 좀 마음 아팠던 여행이었어요. 고향을 오랜만에 4년 만에 봤어요, 제가. 그쪽엔 가봤어요? 북한 식당? 예, 가봤어요. 묘향산 식당에 가봤어요. 묘향산 식당? 예, 그 간판이 묘향산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막 1층에서부터 북한 여자들이 날 가슴이 설렜어요. 근데 문이 딱 열리니까 이렇게 조선 저고리 입은 여자가 어서 오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입을 탁 막았어요. 아니 우리 북한에 있을 때 저렇게 말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3층으로 올라가십시오. 딱 제 말투처럼 말한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이렇게 눈짓하는 거 같이 간 일하는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아니까 저렇게 말씀하십시오. 생각이 잘 안 나요. 우리 저렇게 요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음식을 해주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공연을 한대요. 그래서 그 음식은 몽땅 중국 음식이에요. 사람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음식이 예, 아니고. 예, 그냥 뭐 중국 가지 그냥 기름 태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공연이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공연장이 따로 없이 큰 식탁 옆에 여자분이 4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아코디언을 메고 들어와서 반갑습니다. 사랑 내 사랑 아리랑 심장에 남는 사람 이렇게 아이고. 부르는데 아 진짜 키가 크더라고요. 실을 다 이런 거 신었는데 그래서 전 딱 앞에서 봤어요. 근데 그 애들은 노래를 부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와 이게 북한 여자들이구나 하고 이렇게 막 우혹에 차서 보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얘들은 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에도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해서 돈을 얼마를 벌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겠구나. 왜냐면 월급이 많지를 않대요 저 애들이. 당연하지. 이렇게 노래를 불려서 우리 고객들이 팁을 주는 건 쟤네 소유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나 잘 보여서 그 팁을 가지고 저것도 또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교방시킨대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나라에 오래 뒀으면 이렇게 정치적인 나쁜 사상이 들어온다고 교방을 시키니까 그 가운데 애들이 돈을 벌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게 남한 분들이 보기엔 정말 잘한다. 저는 저 애들은 악으로 노래를 부르는구나. 막 이렇게 배에서 목소리를 막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막 박수 쳐서 꽃다발을 막 쉴 새 없이 갖다 주는데 그 꽃다발 하나에 중국 돈 50원을 줘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 10개를 줘서 500원을 팁으로 줬어요. 아마 그 공연했던 애들이 나눠 가진다고. 그래도 돈으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꽃을 사서 주는 걸로. 네, 그러니까 그래도 북한이라는 네. 명판이 있는데 저희 노래 부르겠으니까 돈 주시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꽃다발이 딱 가니까 식당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간 남한 그거 사람들은 사서 달라고? 예 순진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노래를 잘하니까 막 그 꽃다발을 정신없이 줘서 줬어요. 네. 그게 10개가 있는 걸 다 드린 거니까 마지막에 꽃다발 값을 계산해 달래요. 한 개에 50원이라고. 그러니까 또 남한 사람들은 우리가 북한에 지원을 하면 안 하겠냐. 우리 그냥 북한 사람들한테 준 걸로 하자. 아무 의견도 한 개 없이 50원, 주시더라고요. 중국 돈 500원. 네, 중국 돈 500원. 10만 원을 한 개에 50원씩. 10만 원. 예. 몇 명이나 하셨나 그랬죠? 그러니까 총 4명, 7명이 했어요. 그러니까 꽃다발 10개면 한국 돈 10만 원. 예, 환율로 보면 지금 거의 그렇게 돼요. 예, 그러면 10만 원이면 뭐 북한 돈으로 75만 원.
7.5대 1이니까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네. 한조가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그 공연을 몇 시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이 내가 딱딱 주파나를 굴려보니까 아 얘네는 팁을 잘 받으면 하루에 500~600원은 자기 돈 챙기겠구나 이런 타산이 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북한의 종업원들이 네. 선화 씨 말투 딱 들어보면 북한에서 왔다는 거 알잖아요. 아니 지금 전혀 몰라요. 제가 들어가니까 아, 자네 제가 듣기에도 선아 씨는 전혀 머리 몰라요. 노란 사람이 뭐 excuse me 머리 맞아서 한거래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외국인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를 아예 생각도 안 하죠. 아, 이미지 자체가 북한 사람이 워낙에 거기에 생긴 것도 내국인. 네. 그런 쪽으로 생긴 데다가 예. 지금 선아 씨 말투는 전혀 북한 사람으로서는 가늠하기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 내가 사투리가 남아 있잖아요. 북한 사투리 나 있거든. 근데 우린 좀 남아있어. 북한 사람하고 통화하면 북한 사람은 북에서 들어올 때는 그냥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몰라. 우리는 근데 좀 남아있는 게 웃기는 건 느끼는데 나도 북한 사투리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같은 평양말 쓰는데 예, 잘 모르죠. 잘못 알아들어. 그러다가 계속 말하다 보면 알아요.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와서 한국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는 게 이제 언어에서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데 네. 그 전에 생소하던 그런 언어들을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하는데 북한 사람하고 딱 대화하고 이게 갑자기 어서 오십시오. 그거는 평양말이야. 예, 근데 그 그냥 애들이 표준말. 예. 어서 오십시오. 아니 이제 대열봉사총국 봉사과에서 해외에 파견하는 사람들한테 봉사 언어라고 해서 봉사를 가르치는데 예, 꼬리치마. 네, 영화 그렇게 해서 다 나오는데도 예.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3개월간 교육이 있는데 예. 그 교육 때 그런 거 교육 다 받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그렇게. 근데 아까 그 압록강 그쪽에 가면 사람이 북한 사람이 그 두만강이든 압록강 앞에 가면 자기 집이나 가족을 보면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진짜 저는 어떤 일이 나면 성국 씨도 가봤어요? 아니 저는 성국이 무서워서 못 갔는데 어떤 분은 갔다가 맞아요. 무서워서 못 가요. 저기서 가고 엄마하고 먼저 전화로 약속하고 그다음에 싹 그다가 엄마가 밖에 나왔어. 그 시간에 나와갖고 빨래를 이만큼 가지고 나와서 막 빨래를 하는 거예요. 빨래 할 것도 없으면서 지금 딸이 왔다니까. 들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보고 엄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니 계속 우는 거야. 바라보면서 계속 말도 못하고 엄마도 울면서 계속 빨래하고 옆에서 말리지 않으면 자기가 가서 잠깐 만나보고 오면 되지 않을까 계속 이러고 건너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너가게 되겠어? 그냥 만나가고 철조망을 넘어 뛰고 싶더라고요. 근데 경비대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기 허리를 넘을까? 저 가서 이게 젖은 배낭에다가 마른 옷을 가지고 가서 저기서 갈아입고 당신의 꽃을 여기 서 있고 집에 가서 내가 대문 열고 얼굴 보고 내가 떼오면 되지 않을까? 사람이 막 이렇게 망상을 하더라고요. 그치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생각인가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아는데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안 그 순간에는 잠깐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해 안 해줄까 뭐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나? 전 하선 씨가 이 사진을 그 카톡을 이렇게 봤거든요. 보니까 네, 백두산 관광 사진을 봤거든요. 봤는데 그 밤인데 뭐라고 써야지 흥분을 못 참겠는 거야. 막. 그래서 제가 거기다 막 장난치는 것처럼 나도 올겨울에 꼭 가서 봐야지 하고 네. 막 그 글을 올렸는데 저도 나까지 괜히 막 이렇게 쫙 이제 상상이 막 연이어서 괜히 가면 이제 뭐 이런 생각이 계속 고향 쪽에 뭐 이런 생각이 계속 연달아 이제 며칠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저도 성근 씨가 남긴 답글 왜 이렇게 일부러 막 이렇게 막 그림도 넣고 장난스럽게 썼지 그게 좀 의아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요. 네. 너무 흥분하고. 네, 그러니까 그냥 저도 그냥 그 마음의 순간에 확 빠져든 거예요. 그냥 막 뭐 무슨 다른 아무런 그런 무슨 체면 뭐 이런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보는 순간에 그래 하고 그 뭐랄까 설레는 마음 두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쓰고 보니까 참 무서웠어요. 제가 이게 담담히 앉아 무섭죠. 말하는데 무섭다는 건 왜? 제가 저희도 좀 들으면서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고향으로 간다는 거는 네. 이게 정말 사사밥을 쥐고 보미굴로 들어가는 거는 같아요. 중국 국경은 이미 보이부화가 됐어요. 보이부 밀정들이 거기에 북한 여원들 예, 여원들이 지금 쫙 깔렸어요. 북한에 옥류되어 있는 저 캐나다에 있는 이면수 목사나 네. 그리고 목사 몇 분들 다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서는 그 북한 현지에 들어갔다가 잡힌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중국 쪽에서 잡혀서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벌써 다 이제 유도하기 위한 공작들 타겟은 네. 다 선정이 된 상태에서
작전이 다 진행이 되는데 좀 조금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서 겁도 없네. 정말 심장이 크네. 그러니까. 근데 중국 공항에 딱 내렸어요. 연길 공항에 내렸는데 일행이 많았는데 제만 딱 걸린 거예요. 그 중국 공안원이 나보고 서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통화되는데 이게 막 심장이 툭툭 뛰는 거예요. 왜 나만?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가지를 못해요. 근데 하도 옆에 사람들이 천주교분들이에요. 신부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왜 이번 길을 가려고 했냐면 그분들이 탐방 순례였어요. 근데 저는 제가 천주교 신자거든요. 작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하느님을 믿고 막 그런다기보다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 내 마음의 그 의지를 찾느라고 제가 성당에 다녀요. 근데 그 신부님들이 가신다기 때문에 제가 취재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옆에서 괜찮다 괜찮다. 그러니까 그래 나는 이게 하느님의 사제들하고 같이 있는데 내일이 무슨 이렇게 약간 좀 그런 신앙적인 게 있었어요. 뭐. 이게 한 10분 넘어 있다가 중국 공안이 따거든요. 줘봐 가라고 이러는 거예요. 왜? 모르죠 이유를. 그러면서 그러니까 버스에 탔을 때부터 이게 내 신상이 벌써 노출이 된 게 아닐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길공항에서 돌아가고 싶진 않았어요. 가보자. 그 이분들하고 같이 가는 일행들이죠. 역시. 그것도 더 멀미를 해서 버스 앞자리에 탔어요. 뒤도 아니고. 그래 앞자리에 탔는데 사실 그분들한테 표시는 안 해도 제 속이 떨리죠. 내가 이제 도문이나 단동에서 그 사람들이 가다가 그냥 납치하면서 할 말이 중국 없잖아요. 공안은 북한 보해부하고 합동 수사라던가 이런 모든 게 다 같이 체결이 되어 있어요. 이제 원래 공항에서 딱 그렇게 됐으면 원래 그 지시가 쫙 들어가거든요. 동시에 중국 공안국하고 이제 만약에 뭐 길림에 내렸다, 뭐 길림 연길 비행장에 내렸다면 길림 국국이 딱 들어가요. 그럼 북한국에 사무실이 딱 나와 있거든요. 북한 뭐 길림 성 안에 송공항국이다 하면 송공항국 안에 북한 보해부 사무실이 딱 있어요. 네, 많아요. 그럼 같은 지령이 딱 들어와요. 넘버 번호 며칠, 여권 번호 며칠. 근데 한국인이지만 요게 딱 들어가요. 그거를 나는 좀 잘 아는 사람인데 그게 그렇게 됐으면 정말 천만 다행인 거예요. 저는 왜 제가 거기에 공항에서부터 그렇게 됐으면 있는 체류 기간에 모르겠어요. 항상 이 번호가 딱 뜨거든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서로 논쟁 끝에 이 공항 사진에 보니까 외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한국인이다. 그래서 아마 대조를 했을 거죠. 그 자체로 부부수고해서 그랬겠지. 그리고 저희 가고 단동 밤거리 가고 이게 이런 말 할까지는 좀 그런데 그 한국 영화의 어느 장면에선가 그 이런 그게 나오잖아요. 그 깡패 두목인데 중국적인 체류하고 있는 한 개의 그 파 두목으로 있다가 그 지금 그 뭐랄까 그 경찰에 잠입되어 있는 자기네 그 수사망 그거를 중국 측 해커들이 뽑아서 하잖아요. 그만큼 중국은 특히 북한에서 넘어간 사람들에 대한 거의 모든 신상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됐다는 거 아셔야 돼요. 북한에서 거의 안 돼. 그래 저는 제가 중국 가는 거 절대 누구도 몰라요 회사. 근데 대표님이 저희한테 문자가 오셔서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해외 출장이다. 그래서 제가 못 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중국에 가는 걸 저희 친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한 3개월 전에 저희 동기생이 중국에 갔다가 잡혔어요. 여기서 갈 때 가족이 장백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연길까지 들어와 있어 엄마하고 딸이 들어와 있어서 이분이 탈북자잖아요. 저랑 동기생인데 갔어요. 누구한테 잡혔어요? 북한에 잡혔죠. 그래서 끌려왔어요. 그래서 둘은 추방되고 가고 이분도 갈 뻔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손을 썼어요. 네. 이 사람은 대한 그래서 갔다가 2달 만인가 다시 한국으로 오고 엄마하고 딸은 갔어요. 북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TV 방송 출연을 하고 이런 몸을 담고 이런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우리처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어디든 나갈 때는 항상 그 해당 지역 용사관하고 지금 나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탈북자로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신변안전보호에 콜 같은 거 부탁을 합니다. 혹시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항상 안전 체크를 한 상태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안 그런 상태가 혹시 차가 와서 쑥 치고 가면 몰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상안에다 콜센터를 해놓으면 뭐 이제 30분이나 1시간이나 2시간 아니면 오전 1개시나 오후 1개시 전화가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때 전화가 안 받으면 영상안이나 해당 그 한국 측에서 대책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그런 게 있어요? 대책을 해줘요. 그렇게 하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무방비로. 우리는 특히 우리처럼 네. TV라던가 유튜브라던가 인터넷에 우리처럼 이렇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왕왕 잡혀가는데 우리처럼 이런 사람들은
전도 이제 해외에 나가거나 특히 이제 동남아 지역,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들은 진짜 조심하고 합니다. 북한이 처단 대상 무려 11위로 꼽은 11위면은 우선순위 11위면 대단한데 순위가 좀 올라갔습니까? 이해란 박사님은? 글쎄 내려갈 것 같은데. 우리 박사님은 그쪽은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중국을 못 가시면 안 되겠네요. 중국은 물론이고 동남아 특히 러시아 이쪽은 아예 가지도 마세요. 가고 싶은데요. 이 다음에 통일되면 제가 먼저 진짜 갈게요. 이 박사님이야말로 두만강, 압록강 접경지대를 가면 그 해산시에 본인이 살던 집 그렇죠. 바로 우리 집에서 네. 우리 집에서 압록강까지 2분 거리였어요. 2분 거리. 가까이구나. 진짜 가까웠어요. 직선거리. 북한에서 저희도 현상금을 저희도 걸었으면 중국 쪽에도 현상금이 떴을 거예요. 공안에 쫙. 뭐 박사님. 뭐 알아보고 탈북하시는 야, 한 번도 못 가보죠. 장담할 수 없어요. 안 가봤지 갈 일이 없잖아. 진짜 가리죠. 갈 일이 없잖아. 거기를 뭐 내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박사님은 어쨌거나 가족이다. 우리 단체로 다 가족이 다 같이 가기 나왔으니까. 때문에 이제 우리 뭐 외사촌들은 계시지만 뭐 제가 직계 가족은 네. 직계 가족은 다 나왔기 때문에 그 갈 일이 별로 없고 한 번 갈 뻔했는데 배 타고 가자 그래서 배 타고 갔어요. 배 타고 갔는데 나 중국말 하나도 모르잖아요. 네. 뭐 부스도 이거 하나밖에 모르는데 나는 그래서 모른다. 이제 네. 그 단동에서 내렸어요. 단동에서 내렸나? 하여튼 내렸는데 아니 이쪽 같이 간 사람이 잡힌 거예요. 와. 그 배에서.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배에서 내리지를 못해요. 그 나만 내렸어. 오야. 아니 난 내려서 거기 바깥에 나갔는데 쉔레쉔레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미국 가서 내려도 뭐 바디랭귀지라는 할 수 네. 있잖아요. 아니 이게 중국말은 숄라숄라 하니까 영어가 안 되고 어디를 그렇겠다. 어떻게 가야 될지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저 다시 사가지고 왔어요. 내가 뭐 거기 뭐 무슨 목매달고 갈 일도 없고 안 가시길 잘했네요. 단동에 아니 갈라면- 모르니까 내가 중국말도 모르고 단동에는 보위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위원들을 어떻게 그럼 압니까? 보면 알아요? 보위원들은 좀 틀려요. 이제 가끔 북에서랑 이렇게 오는 영상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거 딱 보면 그냥 슬쩍 지나가지만 북한 사람들은 딱 보고 이거 보위원. 그 지금 네. 지금이야 이게 좀 남북이 지금 이런 상봉을 하잖아요. 이거 네. 이상감. 이상가족 상봉에 지금 요 기자가 나와서 지금 그 뉴스에서도 몇 번 나오는데 그 여 기자가 뭐 이렇게 와서 취재하고 여 네. 기자가 자, 지금 이거 하는데 그 사람은 딱 보이부 기자죠. 아 벌써 이게 비주얼이 음. 좀 뭐랄까 계속 그렇게 해서 그런지 그 느낌이 팍 와요. 그래갖고 아우라가 막 있어요. 북한 그게 보이는 취재하는 것도 어디서 왔으니까 자체가 뭐. 살색이 달라요. 그리고 이게 딱 사람 보면 되게 나쁜 살기가 느껴져요. 살. 네. 되게 눈빛에 좀 벌써, 심각하고 좀 살기가 잘생겼어요. 느껴져요. 기자라면 눈에서 호기심이 나와야 되는데 보이부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네. 사회생활에 정착을 못해요. 못해요. 이게 그 보이부에 있다 나온 사람들은 계속 남을 감시하는 순간 감시하고 의심부터 의심부터 하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 좋은 말을 안 해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 주로 왕따를 당해요. 계속 의문을 달고. 네, 그 보이부에 있던 사람이 회사에 오게 되면 왕따를 당해요. 네, 맞아요. 뭐든지 음모 네. 돈으로 보이부 있었다 하면 그냥 그 곁으로 앉아. 그리고 했다는 사람들이 사람도 없어요. 보이부에 있었던 사람하고 친하기를 싫어해요. 아 싫어요. 안 싫어요. 보이부 있을 때는 친하지만 보이부에서 나오면 보이건 아들을 둔 엄마도 아들 속을 모른대요. 한순간도 알 수가 없대요, 아들 속. 이게 얼굴이 틀려요. 얼굴이. 엄마도. 아들 속을 모른다. 네. 그게 국가 그게 규정이지 그 규정인데. 보현석은 하라비도 귀신 하라비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본인은 숨기려고 하지 않는데 본인은 남을 이렇게 막 잡으려고 안 하는데 그 보이는 거. 착한 마음을 먹었는데도 이미 얼굴은 그렇게 생겨졌어. 예. 그게 그러면 직업병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선아 씨가 그 중국, 북한 네. 그 접경지대에 갔는데 네. 다 놀랐어요. 근데 보위부들 눈에 다 띌 거 아니에요. 네. 본인 눈에는. 제가 이게 이국적인 이미지가 좀 많이 도움을 준 거. 음. 솔직히 북한에 저처럼 생긴 얼굴이 드물잖아요. 아이노크 이런 얼굴이 드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면 뭐 머리를 풀어 헤치고 선글라스 끼고 하면 내가 북한 사람이라고 소리쳐도 안 믿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바깥에서는 크게 안 했어요. 왜냐면 같이 간 사람들이 아니까 서로 신변을 봐주고 뭐 이렇게 단동에서도 보게 되면 저녁에 밤거리를 우리 놀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단동의 밤거리는 어떨까 했는데 벌써 이렇게
가족들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단독 이렇게 여자고 아이고 이렇게 김일성 이렇게 배지를 달고 그게 남자들이 단독 이렇게 뒷짐지고 슥슥 지나면 저희는 딱 봐도 알거든요. 오 저게 보이온이구나. 근데 그냥 스쳤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일행들이 같이 가고 막 이렇게 가서 저는 일행들 때문에 마음이 든든했던 거. 그러니까 일행이 같이 가면 혼자 갈 때는 할 수 있지만 네. 막 같이 가는데 잡아갈 수는 없어요. 예, 그때는 이제 눈치를 좀 보고. 아, 그러니까 저도 거기를 하고 싶으면 반드시 이제 단체 여행으로 단체 가야 돼요. 예, 정답은 박사님 가지 마세요. 아니 저 큰일 나와. 저 큰일 나요? 잡아가요? 예. 저도 단체 여행으로 가면 절대 잡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단체로 가야죠. 제가- 아니 근데 지금 안 돼요. 지금 제가 거기 가면 잡아가니까 절대 가지 말아라. 그랬던 분들이 왜 카톡에서는 저기 백두산 단체 여행은 가자고 그러지? 그러게요. 그냥 마음입니다. 아 마음이. 갈 용기는 안 나세요? 제가 어떤 계획까지 세워봤었냐면 하고 싶지 않아. 어떤 계획까지 쉽지 않죠. 세워봤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서울 홍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 홍콩으로 들어가서 네. 홍콩에서 여권을 그 비자를 내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죠. 네. 중국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홍콩에서 다시 상해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부터 기차 여행이나 차를 하나 렌트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동북삼성 고향 쪽으로 한번 쭉 돌아보고 월생 이런 계획까지 세워봤어요. 돈도 좀 들겠지만 그만큼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강렬한 거죠. 아니 장춘이나 단동이나 이런 데로 비행기 타고 가서 심양이나. 아니 동북삼성으로 비행기 타고 들어가는 건 자멸이에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항에서 먼저 뜬다고요. 이게. 음. 동북삼성, 풍년강성, 길림성, 연영성이 동북삼성은 정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차를 가려면 산동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자치구 쪽으로. 광동성이나 산동으로 들어가면 네, 그쪽으로 안전해요.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차를 타고 다시 나오던가 너무 해야지. 멀어요. 나오려면. 근데 저는 이제 그 나라 지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너무 확 끼고 있고 저는 정찰병 같아. 그러게요. 제 전직이 저쪽에서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뭐 국경도 그렇게 알몸으로 뛰어 건너와서 뭐 지도 좌표 하나만 보고 그냥 제 몸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니까. 이런 분은 이렇게 마사지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사용을 해야지. 그렇죠. 국가가 잘 키워보냈는데 여기서 왜 사용하라고 마사지나 하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억스런 선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건 박사님, 주문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좀 각성하시라. 국가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가로 대접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비용이나 뭐 월급도 좀 많이 주면서 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너무 아까워요 이 전문성이.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북한에서- 아니 이거를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북한에서 아주 그 선전용어로 좋을 것 같은데 최종의 대원이 가더니 마사지를 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박사님이 중국말을 모르시니까 황당하죠. 저는 8개월을 중국에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불 밑에서 자습을 했거든요. 아. 왜냐면 배고픈데 밥 달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8개월 중국에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한국 오기 전에. 그래서 제가 TV를 보고서 저게 얼마냐 하면 이거 또 소첸 이걸 다 한글로 썼어요. 도와쳤나? 네, 근데 이번에 가서 이렇게 일행들이 막 가는데 가이드가 그 숱한 사람들한테 다 묻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참 희귀한 게 이제는 한국에 온 지도 3년 됐어요. 네. 다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저절로 나. 관광 이렇게 갔을 때 그 옆에 분들이 커피를 마셔야 되겠는데 모르고 그래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 뭐래 매 커피 하니까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제 말을 다 알아먹는데 손짓 몸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막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장군이 없는데 올챙이가 장군이 된 거예요. 중국말 하나도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아들이 저 중국말 하기도 엄마는 그 떴던 말 제발 하지 말라고 부끄럽다 이러는데 네. 저도 그냥 지가 잘난 것처럼 계속 말해요. 제가 중국말 할 줄 안다.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역시 동북 삼성은 좀 약간 조선족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지 한국말 하면서 개 먹었죠?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손짓 몸짓하며 제가 통역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뿌듯했어요. 네, 그런 건 있었어요. 저는 대학 전 기간을 이제 중국어 하나만 파다 보니까. 네. 그래요? 중국말 꽤 하죠. 예. 오, 중국말 아세요? 예. 그러니까 진짜 국가가 활용해야 하는 대단하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활용을 해야 하는 인재인데 저희 집안에서 중국말 잘 못하는 게 저 한 명이었고요. 네. 저희 아버님은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세 개 나라를 모국어처럼 하는 정도였고 제 동생도 중국어, 영어 뭐 아주 이건 대학까지도 뭐 평양 외국어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이거 두 개만은 뭐 바깥말에서 김이 나는 걸 보고 연기 자기 나라 말로는 제 모국어는 연기라고 하는데 중국말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김이라고. 네. 근데 그 정도로 하는데 우리 할머니도 이제 그렇고 보다 보니까 저 하나만 좀 빠졌다, 처졌다. 예, 네. 그래서 아마 그 열등감 때문에 아마 더더구나 대학 기간에 아마
대학 때 그걸 엄청나게 했었나 아, 봐요. 중국어를 아니, 알면 대단한 근데 건데.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대단한데. 그러니까 영어는 우리 말씀 꺼내지 회사에서 마세요. 우리 회사에서 스카우트 해야 되겠다. 영어를 아니 중국어? 그냥 알바. 사람을 채용하면 그 다 쓰는 거 아니야? 북한에서 이제 존턴들이나 공작원들 키우는 기준이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누가 데려가서 써도 만능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게 쉽. 어느 하나로 완벽함을 줌이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전반적으로 쭉 키워서 누가 데려다가 또 오케이 너 하고 캐스팅이 돼서 가잖아. 어느 부서로 딱 들어갔어. 그럼 그 부서에서 전문성을 줘요. 그때부터. 외국어면 외국어, 기술이면 기술, 뭘쭉 주는데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10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기초들 거의 다 해서 뭐 이제 조금씩 다 주거든요. 그럼 10년 복무가 딱 끝나면 자기 부서에 정확하게 딱 배치가 되면 캐스팅해서 장 박사님께서 좋고 네, 제가 아는 뭐 하여튼 이런 인재를 필요로 하는 데가 있으면 아니 저 필요하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아무리 중국어 좀 아니 알아요. 아무리 필요해도 네. 그런 정도 알아요. 아무리 어, 필요해도 我知道， 워프지도 나도 알아. 啊，真的啊，我不知道我他真的太好看了。 어 哦，你知道吗？我不知道对哦，我说意思知道吗 아이 ？你不知道吗？ 내가 통역할 거야. 잘한다는데요 지금. 저 이래봐도 쓸모 많은 여자예요. 아유 참 그 고향집은 그럼 일부러 글로 코스를 잡은 겁니까? 아니면 가다 보니까 글로 아니, 가게 된 겁니까? 그냥 여행 코스에 그 있었어요. 교회들에서 가는 그거가 그 이제 접경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돌더라고요. 저희는 이번에 탐방 순례였거든요. 네, 다 네. 사제분들이 가셔서 그 국경에 저희 고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가요, 가겠다 했어요. 박사님. 우리도 갈까요? 몰라 수다 북한 수다. 워크숍 한번. 예, 그 또 가고 싶어요. 예. 네. 이게 방송이라는 게 재미있으려면 현장 체험이 많아야 되거든요. 네. 가면서 맨날 여기 앉아가지고 방송해갖고 여기에 시청자들이 뭐 재밌는 저쪽에 게 많이 그 나왔어요. 사발선 있는 그게 떠다를 거야 분위기가. 아니 그 판문점 있는 아니 뭐라 무슨- 통일각 아니 아니, 그 거기 뭐라 가면서 그러나? 아니, 저 DMZ 네. 예, DMZ DMZ 그쪽에 기초- 하다못해 그쪽이라도 가서 아니, DMZ는 제가 이해란 박사님한테 저기 DMZ 관광 주식회사의 장승재 대표께서 네. 몰라수다 북한수다를 보고 감동을 하셔가지고 평일날 하루 날 잡으면 본인이 관광버스 대주되니까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근데 인간들이 평일에도 갈 인간들이 없어. 일하니까. 일하니까. 중간에 네. 전 간다면 안 만사를 줬고 그냥 혼자를 위해서 한 명을 위해서 근데 이제 버스 한 대가 40대니까 저희가 장승재 대표님한테 좀 이렇게 지방에 도와주시라고 그랬으니 제 차라고 타고 뭐차 네. 송욱 씨하고 내 차 둘이서 이렇게 아니 거기는 이제 뭐 이렇게 아니 열차 허가 받아야 들어가는 아. 데니까 DMZ는 그러니까 그렇게는 어렵고 가고 싶다. 네. 꼭 한번 추진해 볼까요 제가 다시? 예. 저 아니 근데 돌아다니는- 날 좋은 날 다 지나고 좀 지금 눈이 올 텐데 눈이 오면 더 좋지 않아? 불 때면서 하긴 이런 눈이 오면 잘 보여요. 우등풀 하기야. 먹으면서. 여름보다는 지금 같은 네. 겨울에 가야 단동을 잘 안 먹고 가고 예? 싶어. 아, 단동 가고. 왜 안동. 그러냐면 내가 신의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단동. 신의주가 너무 보고 싶고 단동까지는 인천에서 배가 다니지 않나요? 예, 근데 장백은 너무 멀어요. 모르는 건 위험하고. 위험한데 위험하고. 장백은 너무 위험할 것 같아. 단동만 해도 난 사람이 많고 단동에는 단동에서 납치당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근데 장백. 거의 장백은 진짜 납치당하기 딱 좋은데. 근데 단동에 그거 있잖아요. 황금평. 화가 났어요. 단동에서 쭉 내려오면 북한의 황금평이라는. 황금평 개발 계획. 예, 그걸 네. 장성택이가 중국에다 팔아먹은 데잖아요. 중국이 얼마나 땅이 많아요. 근데 그 황금평을 우리가 철조망인들을 보니까 막 평야예요. 근데 그걸 이제 중국에서 사서 근데 임대를 했어요. 인간들이 사지 않았어요. 그거를 옛날에 뭐 신의주 경제특구라 그래가지고 깃발도 새로 만들고 예, 지금 이제 다리가 다 홍콩처럼 완공됐어요.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하죠. 근데 이제는 다리가 완공됐어요. 장성택이가. 이번 다리 하나 무너져서라 그러지. 아, 근데 저 다리가 그 주진이 됐지만 아직 북한 측에서 문을 열지 않아서 돈을 받았대요. 북한이 임대를 100년 임대를 했대요. 아니 그 받아, 북한은 받아, 네, 받아. 그 북한의 특징이 이걸 돈은 받아 챙기고 맞아. 나는 열지 모른다 않아. 그러면 또 뭐. 네, 그래서 아직까지 다리는 놓아졌지만 그게 언제 시작이 될지는 모르고요. 화가 북한이 나더라고. 북한이 그 이제 속수무 그 이제 그 뭐랄까 할 수 없이 내놓은 카드가 그러면
그저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 오고 가면서 장사만 하도록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장사하는 시간만 지금 열어준 상태예요. 그래서 그 저중층선교 지금 새로 나온 다리 말고 지금 저중층선교 있는 그 다리로 장사꾼들만 옛날처럼 김일성이 한 70년대 80년대 초반처럼 도강증을 내 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오고 가면서 그거까지만 지금 북한이 할 수 없이 카드를 내놨어요. 진짜. 근데 제가 요즘에 네. 중국에서 한 분이 공무원인데 네. 우리 여기 냉면을 배워 오셨어요. 휴가를 네. 가셔가지고. 근데 중국에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엄청 공무원들을 쪼이나 봐요. 15분만 자리를 비워도 CCTV가 네. 안 보이면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이렇게 따지고 네. 막 그러게 되면 무단결근을 막 하게 되고 막 그리고 뇌물을 절대 못 받게 한대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월급은 작아도 뇌물 받는 재미에 공무원에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뇌물도 못 받지 월급도 작지 너무 쪼이니까 지금 다 퇴직하려고 하는 게 많은가 봐요. 그럼 그래서 퇴직해서 할 일을 찾아야 이 되잖아요. 사람이 지금 퇴직을 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냉면? 나한테 네. 냉면을 배우러 갔어요. 제가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저 상당히 쇼킹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얻은 결론 중국은 망할 것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네. 왜? 중국은, 이게 좀 논리적 비약 같습니다만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중국은 망할 것이다. 네. 중국은 G2라고 하지만 절대로 G2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자기들 북한에 있을 때 우리가 조금만 아프면 진단서 뗐잖아. 그죠? 북한은 이게 그냥 좀 안 안 아파도 네. 진단서를 떼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가기 싫으니까 진단서 떼서 갖다 주면 합법적으로 무단결근 안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웬만한 무단서 말되는데 진단서 뗄 때 제일 중요한 게 열이 나야 돼요. 네. 그럼 막 열이 안 나면 어떤 사람은 막 간장을 간장을 막 퍼먹고, 먹어요. 그래가지고 열 나서 이제 진단서 떼기도 하고 진단서 하나 떼려고 막 뇌물도 주고 막 이러거든요. 네.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거 아프라 그래도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여기는 자기가 일을 해야 되니까 뭐 누가 시켜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맞아요.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돈이 나오니까. 네. 네. 그런데 그게 뭐냐 나한테 소유권이 주어지잖아요. 네. 내가 일하면 그게 내 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 거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사유재산 제도. 사유재산권. 그러니까 여기는 뭐 누가 시켜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열심히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중국은요 아직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된대요. 없어요. 사유재산이 없어요. 자대주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도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70년 임대예요. 네. 그래서 난 저 사람들이 왜 제주도에 자기네 땅 두고 빵처럼 생각 얼마나 넓어요. 네. 근데 그 중국 땅을 안 사고 왜 한국 땅을 저렇게 열심히 사나 했더니 해외에서는 소유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해외 땅을 그렇게 사야지 자기 재산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해외에다가 땅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소비벽을 이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소비벽이 강해져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냥 부어라 마셔라고 엄청 두드려 먹는 거예요. 어차피 저축해놔도 내 건 아니잖아요. 약 북한 같다네. 네. 네. 비슷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그 경제 활성화는 좀 돼서 옛날처럼 굶어 죽는 건 없지만 중국 그리고 막 담합을 되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제 도둑질할 때도 북한도 똑같잖아. 이렇게 다 같이 훔쳐가지고 나눠 가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아직도 팽배하고 그러니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미국이 이길 것이냐. 사유재산권 제도를 인정하는 미국, 사유재산권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 이 사람만 많은 중국은 이길 것이냐. 저는 중국이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란 박사님의 진단. 네. 아니,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소유권 달라고 막 싸우라 그랬더니 네. 지금은 싸워도 되지도 않지만 그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기에는 중국의 경제가 이게 무성부패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아니 너무 이렇게 막 중국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서도 사유재산을 인정해서 국가가 그 사람들 모두 그거 다 뜯어서 그러니까 놀아주는 나눠 돈은 줄 수도 없어요. 없고 돈은 없어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있는 대로 인정하게 되면 이게 너무 뭐 빈부격차가 네. 너무 심해가지고 그것도 국가 안 경제를 되고 못하지. 그래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유재산. 그때 그러니까 그 사유재산 그 인정해 주는 것도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비슷비슷하게 할 때 해야지. 아니 하나는 그 정경유착 해가지고 네. 엄청 많이 가졌는데
그거를 다 인정해 줄 수도 없고 더 인정해 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야, 그래서 우리 이게 대한민국이 발전한 거는 어쨌든 사유재산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사유재산 인정해 주니까 막 열심히 저축하고 또 이게 자기가 뭐 저축한 게 많게 되면 사실 허례없이 할 필요도 없어요. 막 돈 많은 사람들은 옷도 좋은가? 그렇죠. 또 터진 구두 신고 다녀도 자신 있으니까. 예, 정주영 회장이 터진 구두 신고 다니는 거랑 최성국이가 터진 구두 신고 다니는 거는 처음. 아니 왜 또 성국 씨를 거기 또 여기 성국 씨만 타깃이 없어요. 누구라 했어요? 아니 뭐 누구 말했어요? 최성국 씨가 터진 구두 신고 다니면 꼴찌비가 되지. 진짜가 없어서 그래 그. 꼴찌비가 되지만 네. 정주영 회장이 터진 구두 신고 다니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 막 낭비벽도 심해지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사유재산을 인정해주는 이 국가가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좀 느껴야 되는데 사실 그걸 별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안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 나라에나 다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쉽지 않지. 네. 자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아까 그 선아 씨 고향집 얘기 정말 눈앞에 봤을 때 그 심령 어떻겠어요? 그건 아직도 아무도 눈앞에 사물사물 할 거예요. 예 그 빨간 혹시 야집이. 그 집에 살고 있는 식구들에게 네. 영상 편지 하나. 네. 그냥 저는 제가 아버지를 많이 좋아해요. 엄마보다도 사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집 벽에 가면 해마다 제가 아버지한테 글을 써서 아빠 보고 싶다, 아빠 아프지 마, 그걸 벽에다 붙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마음을 아버지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훗날이라도 통일이 되면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했다는 걸 종이에 적고 그걸로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집 앞을 제가 버스 타고 통과할 때 아, 우리 아버지가 지금 집 안에서 대초를 신문지에 말아서 날씨가 흐리니까 아마 빨고 계실 거예요. 저 상상이 돼요. 그러면 정말 아버지가 기적이라도 물길로 도망가기라도 바게트 지고 나오시는 그런 순간이 오기를 제가 학수고대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프지 마시고, 저는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아프지 마시고 살아야 저를 볼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아들 데리고 작은 돈이나마 모아서 아버지 세상 좋은 데 가시는 날까지 보내드리겠으니까 술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엄마 지청구 듣지 마시고 돈 가만히 술 사 드시라고 저는 그런 부탁을 아버지한테 해주고 싶어요. 술돈을 제가 꼭 대주겠습니다. 네, 저는 술값을 대주겠다. 네, 여기 오니까 네. 술이 너무 싼 거예요. 저는 술을 볼 때면 저걸 내가 상 자체를 하루에 벌어도 내가 그 술을 수십 병을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 한 달 마실 거잖아요. 술만 마시면 너무 근데 또 좋아요. 술 너무 많이 마셔서 알코올 중독 걸리니까 근데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 그래요. 근데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던 사람들도 여기 오더니 낮술도 안 먹고 술도 잘 안 이래야 먹어요. 되니까. 적당히 먹어 적당히. 그래서 저는 그냥 아버지가 자기 책임을 지는 게 70이 싫어요. 넘으셨어요. 네. 70이 넘으셨으니까 이제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라. 그게 술밖에 없어요. 그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나가서 디스코를 추겠어요? 아니면 나가서 유람을 하겠어요? 서비스가 그런 없으니까 술을 마시는 게 아버지 일생이 낙이니까 그냥 적당한 아버지한테 맞는 그런 소원을 풀어주고 싶어요. 예, 몰라수다 북한 수다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저도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돈을 모아서 단동에 가서 저희가 한번 토크쇼를 예, 몰라수다 북한 수다 단동 현장 편 준비. 그렇죠. 그런 국내 거 최초. 좋죠. 좋습니다. 네, 네, 네. 너무 좋죠. 그런 걸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꿈을 선상에서. 네. 아니 그건 아니고. 간 김에 선상에서도 찍고 예. 단동에서도 찍고 올 때도 카메라를 찍고, 네. 무슨 선글라스나 뭐 이런 데 달고 어떻게 다니면서 같이 마이크도 차고 그러면서 토크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방 편집은 취재도 하면서. 돈이 많이 필요하겠네. 그리고 몰래 카메라를 사야 돼. 월에 하면 3, 40만 원. 네. 한 대당 3, 40만 원.
하여튼 최성국 씨가 사. 원래 카메라라고 하니까 다들 표정이 갑자기 있다가 무서워서. 돈 아니 돈. 돈. 네, 그래도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몰라수다 북한수다는 전진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